여러분 공부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고 정확하게. 네,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정확하게. 안 헷갈리는 것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공부가 누적이 돼요. 근데 계속 헷갈리는 상태로 애매모호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계속 공부가 쌓이기만 해요. 해야 될 양만 느는 거고 하나도 해결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걸 목표로 지금 기초입문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이론반 과정을 설명할 때는 탄력성 부분의 내용을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1시간 정도에 다 끝낼 거예요. 오늘 한 3시간 정도에 진행하는 내용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무리 흔들어대도 한 번도 안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 저를 다시 보세요. 누군가 만약에 질문을 해요. 탄력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냥 짧게 대답할 때는 반응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정확한 정답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정도가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 적게 감소하면 비탄력적이었죠? 적게 변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이제 반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주어진 변화가 있으면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반응하려고 봤더니 규제, 제약, 제재가 많아요. 반응을 하려고 봤더니 규제, 제약, 제재가 많아. 그럼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적게 변해요? 적게 변하죠. 그러니까 탄력적이 돼, 비탄력적이 돼?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있기 전보다 규제가 생긴 후에는 공급은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 비탄력적이 된다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주어진 변화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갔어 이번에. 그럼 공급량이 증가되죠. 근데 이제 주어진 변화 가격의 상승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려고 봤더니 그 공급량을 측정하는 기간이 하루에 측정을 한대요. 하루 동안. 그것과 한 달 동안 보는 것 중에 언제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한 달.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측정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탄력적이 되겠죠. 그럼 측정 기간이 짧을수록 얼마 못 변하겠네요,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보세요.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에서 모든 걸 다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재화가 있는데 그 물건이, 그 재화가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꼭 필요한 재화를 필수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도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이겠죠. 필요한 거니까 걔를 써야 되잖아. 우리 기름값이 올라가도 그 가격을 부담하면서 수요량을 줄이지 못하죠, 거의. 꼭 필요한 재화니까, 삶에. 그러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해당 재화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는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적게 변하니까 필요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아. 삶에 별로 필요가 없어. 대표자가 사치재죠. 사치성 재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확 줄여버리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할까요? 많이 변하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이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정리를 해둬야 될 게 이 개념인 거예요. 반응되는 정도, 변화되는 정도가 탄력성이니까 측정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얼마 못 변하니까 비탄력적인 거고. 맞죠? 네.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을 얼마 변동을 못 시키니까, 얼마 못 변하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 규제, 제약, 제재가 많이 따를수록 얼마 반응을 못 하니까, 얼마 못 변하니까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대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교차로는 이게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교차로는 하나의 도로예요? 두 개의 도로가 만난 게 교차로예요? 두 개의 도로가 만난 게 교차로죠? 그럼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 안에서 판단할까요? 두 재화가 나올까요? 두 재화가 나와요. 그럼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는데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반응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재화의, 그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화되는 정도를 따졌잖아요. 근데 얘는 두 재화가 나오는 거죠. 그럼 두 재화의 관계는 두 가지죠. 대체 관계이거나 보완 관계이거나. 네. 그럼 그 부호가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겠네요. 두 개니까. 그럼 플러스일 때 대체제인지 마이너스일 때 대체제인지 이것만 외우면 이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MM으로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거네요. 얘는 두 재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까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짝대기 짝 같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래요. 자,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무엇의 탄력성이에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이건 거예요. 뭐라고 읽는다? 수요의 탄력성이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까지 읽지 말란 말이야.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죠. 네. 근데 원래는 X재 가격 변화, X재 수요량의 변화였잖아. 똑같은 재화니까 X재라는 표현을 안 썼죠. 근데 얘는 재화가 둘이라고. 그래서 Y재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그럼 분모에는 Y재가 들어갈까요? X재가 들어갈까요? 교차 탄력성이니까 X재, 다른 재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X재 가격의 변화율을 따지는 거네요. 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가격이 변함에 따라 돼지고기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는 거죠. 돼지고기 가격이 변함에 따라 상추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는 거죠. 이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차 탄력성인 뭐만 기억하면 된다? 두 재화. 교차로는 두 도로가 만나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보완재의 대표주자는 건물과 그 건물 밑에 부지였죠. 그럼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더 커지는 재화다? 그래서 해당 재화인 아파트를 보완하는 재화가 아파트 부지죠? 맞나요?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부지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진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파트 부지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의 정도를 알고 싶대요. 근데 아파트 부지 가격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거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요. 얘 뭐가 변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두 재화가 나왔나요?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 두 재화가 나왔잖아요. 두 재화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수요의 법칙.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법칙은 딱 두 가지만 외우라고 그랬죠.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 이것만 외우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거밖에 안 외웠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맞죠? 그러면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 수요량도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번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럼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 수요량도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가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부지 수요량은 감소했죠. 지금 얘는 안 보고 얘와 얘만 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부지 수요량은 증가했죠. 반대 방향 움직이나요? 그럼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온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보완제예요, 대체제예요? 보완제죠. 그러니까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나요?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쓰나요? 하나를 사용하면 하나를 안 쓰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지금 연립주택이 아파트를 대체하는 재화다. 아파트 해당 재화 입장에서는 이 해당 재화인 아파트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연립주택이 대체하는 재화다. 그래서 이 둘은 무슨 관계? 대체 관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거용 부동산들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은 다 동일한 효용,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한다.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그러니까 걔들은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무슨 제다? 다 대체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을 이 둘을 갖고 따져볼게요. 그럼 이제 연립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겠죠. 여기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건 완전히 끝난 거야. 만약에 여기가 연립주택 가격 변화율이 분모로 들어가면 연립주택 가격 변화율이 분모로 들어가면 얘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 안 쓰죠. 한 재화니까. 하나의 재화 안에서 따지는 거니까. 그럼 지금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재화가 나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분모에 연립주택 가격이 변화한 거다, 아파트 가격이 변화한 거다.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연립주택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수요 법칙. 그러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 관계인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 왜 보실래요? 이 둘이 동일한 효용을 제공해.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 그럼 우리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 써요? 낮은 걸 써? 가격이 낮은 걸 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데, 우리에게 주는 만족도는 똑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옮겨와요? 연립주택으로 옮겨오잖아. 그렇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체 관계는 하나가 늘면 하나는 줄죠. 홍차와 커피, 하나의 커피숍에 들어가서 홍차와 커피를 동시에 시켜놓고 한 모금씩 먹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홍차의 수요가 늘면 커피의 수요가 준 거죠. 커피 수요가 줄어서 어디로 간 거다? 홍차로.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연립주택의 수요가 준 거네요. 줄어든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그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 관계인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한 거다? 증가했어요. 그럼 다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 아파트 수요량이 왜 증가했죠? 어디서 넘어와서? 연립주택에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감소한 거지, 지금.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관계인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죠? 교차 탄력성을 따져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관계인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럼 얘가 같은 방향 움직여요? 반대 방향 움직여? 같은 방향 움직이죠? 가격과 수요량이 교차 탄력성에서 같은 방향 움직여요. 무슨 관계일 때에는? 대체 관계일 때는. 그럼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얘는 무슨 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체제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뻑하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인 재화는 보완제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틀린 걸 잡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언제 이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서 이걸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겠어요? 이걸 바로 직관적으로 잡아내야 되잖아요.
기억하는 방법. MM으로 플러스면 뭐래요? 대체제였죠, 지금. 교차 탄력성이 뭐가 플러스면 대체제예요. 그러면 뿔대 안경 있죠, 여러분. 뿔대 안경. 뿔테 안경인데 뿔대 안경이라고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플러스면 대체제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이게 메모리 매직이죠. 네? 이걸 꼭 이런 식으로 기억해 놓으면 시험장에서 정말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태 안경이다, 은태 안경이다, 뿔대 안경이다? 뿔대 안경. 얘 나중에 한 번 더 써먹을 때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얘는 무엇의 탄력성이죠?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얘 분수인가요? 탄력성 분수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공급량의 변화율이에요?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공급량의 변화율이죠? 걔가 어디로 들어가요? 분? 자, 그럼 분모에는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겠네요? 맞나요? 이걸 이렇게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 같은 방향? 얘 플러스?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쉬워요? 쉽잖아요. 지금 공급의 탄력성은 그냥 쓱 지나갔죠, 지금.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계산 문제를 푸는 요령.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대요. A분의 B가 있답니다. 얘와 C분의 D가 같대요. 그러면 얘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라는 식이 나오나요? 이게 산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요즘 교육과정에. 그러면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입니다. 되셨나요? 별걸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럼 A, B, C, D 4개 중에 3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요? 미지수, 알지 못하는 수가 하나면 구할 수 있죠?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절대 공식 하나를 기억하는데, 자,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봐라 그러면 수요 적는 거예요. 수요량이죠. 은은 는이에요. 는.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 다음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 그럼 가격이죠. 가격에 곱하기 가격 탄력성을 그냥 적어주면 돼요. 지금 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되세요? 자, 바로 또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다예요. 잠깐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실은. 이 식을,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을 못 세우기 때문에 못 푼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 탄력성 이름에서 바로 뽑아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거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냥 풀 수 있어. 그럼 얘는 무엇은? 수요량, 은, 맞아요? 가격 소득. 여기에 소득이 나오면 이상하죠? 소득자는 없잖아요, 지금. 그럼 가격 곱하기 탄력성인데 얘는 가격 탄력성이겠다, 소득 탄력성이다? 가격에 곱하는 건 가격 탄력성이겠죠. 됐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만약에 소득이면 얘는 소득 탄력성이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소득 탄력성을 곱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소득 탄력성에는 뭘 곱해요? 소득을 곱하죠.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을 곱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가에는 가탄을 곱한다. 가탄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가격 탄력성. 그럼 소에는 뭘 곱해요? 소탄을 곱하겠지. 소떡이 아니라 소탄. 그래서 소득 탄력성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식을 보세요. 10분의 x가 있대요. 10분의 x. 얘는 1분의 2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a분의 b는 c분의 d에서 수치를 대입시켰죠? 네. 그럼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가 되니까
x 곱하기 1은 10 곱하기 2, 20인가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이 계산식만 하면 우리는 모든 계산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절대 공식으로 또 식을 만들 수 있죠? 아까 했던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무엇은? 수요량은 뭐 곱하기? 소득 곱하기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소에는 소탄을 곱한다? 그럼 뭐가 나온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식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곱하는 건지 나누는 건지만 판단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다 푸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탄력성 부분의 계산 문제는 곱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그럼 소득과 소득 탄력성은 지금 뭐 한다고 돼 있죠? 곱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쪽 보세요. 수요량이 나와 있어. 수요량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그럼 문제에서는 소득을 주고 얘를 주고 소득 탄력성을 준 다음에 얘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셋 중에 둘을 주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이번에는 수요량을 주고 소득을 준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소득과 지금 소득 탄력성과 수요량을 준 다음에 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각각 두 개를 주고 하나를 구하는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와 있는 게 수요량이 나와 있으면 잘 보세요. 여기 수요량이 10%래요. 소득이 5%야. 네? 소득 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득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요량은 나머지 하나로 곱해요, 나눠요? 나눠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면 순아 씨만 기억하면 돼. 순아라는 여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순아 씨. 순아예요. 순아. 다시 순아. 그래서 수요량이 나오면 무조건 나누기야. 얘를 뺀 나머지는 다 곱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있으면 다른 주어진 걸로 무조건 나누면 돼. 그럼 답이에요. 곱하는지 나누는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뭐만 기억하자? 순아만 기억하면 돼. 따라해 보세요. 순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풀리는지를 한번 쫙 보죠.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풀어볼게요.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이 10% 증가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를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소득과 수요량을 줬죠. 예. 그럼 뭘 물어봤어요? 소득 탄력성.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여기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으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끄집어낸다. 그럼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만들어 놓고 지금 주어진 내용의 소득이 얼마고 5%고 수요량이 10%니까 적어 놓고 얘를 구하려면 얘로 나눠서 플러스 2가 답이다. 지금 이렇게 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여기 뭐가 떴죠? 수요량이 주어졌잖아요. 네? 그럼 얘가 뭘 물어보든지 간에 소득을 물어보든 소득 탄력성을 물어보든 나머지 하나를 또 줬잖아. 그럼 이 나머지 하나로 얘를 나누면 끝난다고 그냥. 무슨 씨? 순아 씨.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걔를 뺀 나머지는 다 곱하는 거야. 주어져 있는 둘을. 기준이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식을 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전략되겠어요? 전략되지 않아? 전략되죠. 그래서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무슨 씨? 순아 씨.
그러니까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얘를 딱 받아들자마자 순화시 하면 되는구나. 수요량 10%, 10% 얼마로? 5% 나누면 얼마가 나온다? 2. 맞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2야, 마이너스 2야? 지금 10% 증가죠? 같은 방향이죠? 플러스 2잖아.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가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얘는 그냥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2가 답이겠죠. 이때는 부호가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 얘 부호 중요하죠?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절대값 씌우면 안 돼요. 왜 그랬죠?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 그럼 다시 이제 레벨 1의 문제를 또 볼게요. 문제. 수요량을 10% 증가시키려면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만큼 변화시켜야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 기출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초반에는. 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이며 정상제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뭘 줬죠, 여러분? 수요량 줬죠? 그럼 이 수치 10%를 또 다른 주어진 걸로 곱한다, 나눈다? 수곱시, 순화시. 순화. 나누면 얼마? 5잖아요, 5. 5% 증가 감소? 증가한지 어떻게 알았다? 정상제니까 같은 방향 움직여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식을 적어야 되는데 이 식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됐나요? 다시 있죠. 문제. 소득이 5% 증가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소득 변화, 소득 탄력성 준 거죠? 네. 그럼 두 개의 수치를 줬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수치를 곱할지 나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 그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럼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득에는 뭘 곱한다며? 소에는 소탄을 곱한다면서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잖아. 결론은 뭐냐면 곱할지 나눌지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곱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5%에다 2를 곱하면 얼마? 10%? 10% 증가 감소? 증가한지 어떻게 하셨어요? 정상제니까 같은 방향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증가니까 증가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되는 게 느껴지세요? 제발 그렇다고 해줘. 산수잖아, 산수. 다시.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5% 감소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죠. 그럼 여길 잘 보세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물어본 게 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탄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두 개를 준 거죠? 항상 셋 중에 둘을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량이 떴나요? 문제 수요량 줬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로 곱한다, 나눈다? 나누는 거라면서요. 그럼 5%를 얼마로 나누면? 아니 지금 얘를 나누면 된다며. 뭘 망설여요. 5%를 10%로 나누면 0.5잖아. 계산기로 5 나누기 10. 0.5. 네. 그럼 마이너스 0.5예요? 플러스 0.5요? 마이너스 0.5라고 대답하신 분들 다 탈락.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무슨 법칙에 따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이 항상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비례여서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 마이너스를 볼 필요가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표현한다? 네.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0.5예요? 플러스 0.5예요? 플러스 0.5죠. 0.5. 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를 띈다고 그랬죠, 지금. 왜 띄었는지 이해되셔야 돼요? 답은 마이너스 0.5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항상 뭐가 나온다?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걔를 띄어서 플러스로 표현한다? 네. 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
수요량을 10% 증가시키려면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래요. 자, 칠판 잘 보세요. 수요량 좋나요? 수요량 좋죠? 수곱시, 순하시? 순하시. 그럼 나머지 하나로 곱한다, 나눈다? 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0 나누기 0.5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20이죠. 계산기를 갖고 다니면서 계산기로 두들기면 된다고. 10 나누기 0.5를 하면 20이 나온다고요. 네. 그럼 20%? 20%. 상승시켜야 돼요? 하락시켜야 돼요? 아니,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수요량이 떴잖아, 지금. 그럼 얘는 나누라고 그랬죠? 0.5로 나눴어. 그럼 얘가 20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럼 보기 중에 가격 변화율이니까 20% 상승이 있을 거고 플러스 20%가 있고 마이너스 20%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는 가격의 상승이어야 돼요? 하락이어야 돼? 하락이지. 왜?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수요량을 증가시키려면 가격을 내려야지 올리면 안 되지. 예,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치를 계산하는 건 쉬워, 어려워? 쉽다고 대답을 하시라고, 제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거나 뭐 하면 되는데, 곱하거나 나누면 되는데, 소에는 뭘 곱하고 소탄을 곱하고 가에는 가탄을 곱하면 수요량이 나오는 거다. 네? 기본은 곱하는 건데 뭐가 떴을 때만 수가 뜨면 순하시 나머지 하나로 걔를 나눠주면 끝난다. 수요량을.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만 정리하면 끝나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지만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볼까요? 눈빛은 날카로운데 이제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문제.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줬네요. 얘를 안 주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탄력성을 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래요. 그럼 지금 수요량 없죠, 여러분? 그럼 둘을 곱하는 거죠. 아까 가격에는 가탄을 곱한다며. 가에는 가탄을 곱한다며. 그럼 얼마? 5%가 나왔죠? 5%가 나왔어. 지금 5%가 나왔단 말이에요. 5%가. 그럼 얘는 5%가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라고 대답하면 틀린 거라고. 지금 여기서 답이 있잖아요. 가격이 뭐 하면? 상승되면 수요량은 뭐 하고 끝난다는 걸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면 된다? 수요량 감소한다는 걸 문제에다 체크해놓고 풀면 절대로 안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5% 감소지 5% 증가가 아니라고.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그러니까 정말 그 미친 매도의 법칙, 매수의 법칙 이런 것들을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런 걸 외우는 순간 개로는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무조건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만 기억하고 끝낸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만 기억하시고 끝나면 돼. 됐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언제 적고 있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이제 레벨 2예요. 자, 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래요. 그럼 탄력성이 하나가 나왔어요? 두 개예요? 두 개를 줬죠. 두 개를 줬어요.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했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만큼 변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 이쪽 보실래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해당 재화가 있어요. 해당 재화. 얘를 아파트라고 볼게요, 지금.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얘는 해당 재화겠죠.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이게 변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렇죠. 다 수요의 변화인데 딱 뭐 하나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얘는 무엇의 변화라고 얘기했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파트 가격만 영향을 끼쳐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도 영향을 끼쳐요?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들도 영향을 끼치나요? 이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것 중에 하나가 소득인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변함에 따라 가격 이외가 변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아파트 수요량이 얘도 변하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해서 아예 원래의 곡선 밖으로 삐쳐나가는 거, 삐져나가는 거. 그래서 다른 곡선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 곡선 자체의 변화가 얘가 무엇의 변화였죠? 얘가 수요의 변화였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를 준 거죠. 가격이 지금 얼마 변함에 따라? 10%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준 거예요. 상승. 그리고 지금 소득이 얼마 증가? 5% 증가라고 줬죠. 그럼 가격이 변화하고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죠. 근데 얘 둘을 더하면 전체가 나오겠죠. 지금 가격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 변했는지 계산하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계산하면 이 둘을 더하면 전체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파트 가격이 변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가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소득이 변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소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기지개 펴보세요. 빨리.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벽인 거예요. 아예 끝장을 내버리는 거야.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탄력성 어렵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어렵게 남겨두실 거예요? 쉽게 그냥 문제를 풀 거야? 쉽게 문제 푸실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여기. 다시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격에는 뭘 곱한다고요? 자. 가격 주고, 소득 주고, 가격 탄력성 주고, 소득 탄력성을 줬어. 그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수요량 나오기 전에는 다 곱한다고 그랬죠. 다 곱하면 얘가 나온다. 우리가 구하는 건 얘니까 지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곱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곱할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가격의 소득 탄력성을 곱하고 있는 나는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정상이 아니잖아. 소득의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는 가격에는 가탄을 곱하고 소득에는 소탄을 곱하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면 돼. 항상 개로는. 뭐 어디다 곱하는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곱하는 거예요. 지금 가탄 얼마래요? 0.5라고 줬잖아요. 곱하면 얼마? 5죠. 5%야. 5%. 그럼 얘는 소탄이 얼마래요? 2로 줬죠. 그럼 곱하면 얼마? 10%죠. 맞나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5%가 나올 것 같은데 15%가 아니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걸 잘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니까 우리가 수요량 5% 변화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5%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야? 가격이 올라오면 수요량은 감소죠. 말하지 않아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놓고. 그럼 얘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은 5% 감소해야 되는 건데 원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감소해야 되는데 얘가 왜 지금 전체가 5% 증가로 끝났죠? 가격 이외의 요소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 10%만큼 증가해버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전체적으로? 5% 증가로 끝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뭐 해야 되는데? 감소해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로 끝난다면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줘놓고 전체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이걸 문제로 내겠죠.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빵 뚫어놓을 수 있겠는지 보세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5% 감소해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플러스 5%래요. 5% 증가야. 그러면은 소득 변화에 따라 몇 프로 변화한 거예요? 얘를 구할 수 있냐고 지금. 마이너스 5%에 지금 눈 점점 커지네요. 마이너스 5%에 뭔가를 더했더니 플러스 5%로 끝났대. 뭔 얘기냐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X 몰라요 얘를. 얘가 전체 5%로 끝났대. 5로 끝났대. 5로. 그럼 얘는 얼마 변한 거예요? 얘 넘어가면 되잖아요. 10이잖아 10. 이 문제라고 지금. 그럼 얘가 10만큼 변했어요. 10만큼. 그럼 이때 소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아까 문제잖아. 지금 수요량이 나와 있는 거죠? 순하씨. 그럼 나머지 하나 나누면 된다며. 그럼 10으로 5로 나누면 2가 나오죠. 아까 2였잖아 여기. 이 문제가 반복되면서 나왔던 거죠. 암산도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쪽 보세요. 얘를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푸는 방법. 지금 분명히 이런 원리인데 이걸 언제 이렇게 적어서 풀겠어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원래 이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뭐 이 식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푸는 방법. 저는 이 문제를 받아들면 여러분들한테도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가탄에는 뭘 곱해요? 가격 곱하죠? 그럼 곱하면 얼마야? 5%죠? 5% 증가 감소. 이것만 안 헷갈리고 해결하면 이 문제는 푼 거란 말이에요. 가격 상승이니까 얘는 감소죠? 수요량 감소예요. 그럼 소득에는 뭘 곱해? 소탄 곱하죠? 그럼 2 곱하기 5는 10이죠? 10%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증가. 왜? 이게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때만 그대로 곱해주고 나온 수치에다가 반대로 부호를 붙여주면 끝나는 거고 걔를 뺀 나머지는 그냥 부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얘는 10%겠죠? 증가? 그럼 합치면 얼마? 수요량의 변화는 5%. 이게 정답이라고요.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이걸 이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됐네요? 그럼 다시 이제 이쪽 잘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나 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래요. 이게 레벨 3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일 때 가격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5% 증가로 끝났다면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죠. 지금 이 문제잖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럼 여기서 얘를 순서대로 푸는 방법. 준 대로만 곱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얼마 상승했대요? 10% 상승. 가격은 어디에 곱해요? 가탄에 곱하죠? 얘 곱했어. 얼마야? 5%인데 5% 증가야 감소야? 아까 문제잖아요. 아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수요량 감소죠? 5% 감소해야 되는데 전체 얼마로 끝났대요? 5% 증가로 끝났대. 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소득 변화에 따라 얼마만큼 변화한 거예요, 수요량이? 10% 변화한 거 아실 수 있죠? 얘 수를 구했잖아, 지금. 네. 여기까지는 계산되셨어요? 아까 저기서 봤던 내용 그대로잖아요, 지금.
지금 뭐냐면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로 끝나야 되는데 전체는 지금 수요량이 전체 5% 증가로 끝났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5% 감소인데 5% 증가로 끝났다면 10%가 증가한 거죠. 다른 요인에 따라. 얘를 구했다고 지금. 네. 그럼 구한 게 수를 구했잖아. 수. 수곱시 순하시? 순하시래매. 그럼 하나 안 쓴 거 있죠. 얘 사용했잖아 지금. 얘도 사용했죠. 얘도 사용했잖아. 얘는 사용 안 했잖아. 그럼 얘를 나눠야지. 2로. 그럼 얼마? 5죠. 5. 5%가 정답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내가 이걸 어떻게 1분 안에 풀까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럼 뭐 하면 된다? 가격에는 뭘 곱하고? 가탄을 곱하고. 가에는 가탄, 소에는 소탄. 무조건 다 곱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탄력성은. 뭐가 나왔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와졌을 때만. 걔를 나머지 하나로 뭐 하면 된다? 나눠준다. 그게 수 곱시다, 순하시다? 순하. 따라해보세요. 순하. 순하. 순하를 기억해 놓으면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풀었다면 이 문제도 몇 초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이와 같이 푼다면. 저는 이렇게 푼다고요. 가격 10%, 가탄에 곱하면 5% 감소. 그런데 5% 증가하면 10% 증가했구나. 10% 딱 구한 순간 2로 나누면 5%구나. 끝. 이 흐름을 몇 번 연습해 보면 이게 보인다고요. 그냥. 됐죠? 지금 아무리 됐다고 얘기해도 이제 잘 모르겠죠, 지금? 반복하면 돼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주의부터 들어가는 변화 유래 개념은 또 10분간 쉬었다고 볼 거예요. 쉬는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하세요. 예, 10분 쉽니다.